자동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중저가 승용차 보험료 할증이 이미 많이 돼 있다. 내가 대출이 필요하다. 자동차 렌탈이 또 유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 자동차 편은 어려우면서 내용이 참 많아요. 예전 영상들 보면은 짧게 취득하는 거, 리스 하시는 거, 렌탈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좋다. 가볍게 얘기를 했더니 공격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나열을 해드려 볼게요. 자동차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자분들 그리고 이제 딜러분들, 거래처 이제 판매상들도 많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업장에 좀 도움이 되는 자동차를 살 수 있겠구나. 제 노하우지만 일단은 보편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꼭 상담 받고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 이거는 항상 숙제예요. 살까? 리스할까? 렌탈할까?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누가 타느냐를 가장 먼저 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저는 직원이 타는 차라면 이거는 렌탈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직원들 이렇게 조심성 없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차처럼 탈 수는 없잖아요. 사고 난단 말이에요, 자꾸. 사고 나면은 법인 소유에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다 올라요. 직원 타는 차, 장거리 출장차, 고가의 차량이 별로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국산 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키로수 제한도 없고, 그리고 보험 인상 요인이 없는 렌탈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직원이 안 타고 대표자가 많이 타는 차가 있어요. 저도 이제 출퇴근 아니면은 대표자로서 이제 미팅을 가야 하는 장소, 이런 경우에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몇 년 정도 탈 거냐, 이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항상 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리스나 렌탈을 할 때 가장 길게 잡으면 5년이거든요. 그러면 5년 이상 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네시스를 타면은 나 무조건 10년 탄다. 이건 사야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신차가 나올 때마다 차를 좀 바꾸는 걸 좋아해. 그리고 내가 마케팅에 쓸 거면은 신차나 아니면은 조금 급 있는 승용차가 필요해. 이러면 사실 리스나 렌탈로 가는 게 맞죠. 그럼 또 이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취득하면은 또 이거 4대 보험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건강보험료 잔뜩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왜 자꾸 사라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요즘은 차 사가지고 건강보험료 오를 일 많이 없어요. 특히나 법인차 건강보험료 전혀 상관없다 그랬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데 고가의 승용차 살 정도면은 이제 4대 보험 직원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업장에. 그러면 내가 지역보험료 낼 이유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사실 내가 차를 취득한다고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오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좋다, 5년 이상이라면. 근데 이제 5년 이내예요. 리스냐 렌탈이냐, 이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일까? 리스랑 렌탈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리스는 대출 행위랑 똑같아요. 돈을 빌리는 거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렌탈은 자동차를 빌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동차 자체를 빌렸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이런 영수증 행위도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블로그 표를 보면서 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냐, 먼저 리스는 운전자가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전자의 운전 경력, 아니면 사고 경력, 이런 것들이 좀 빨려 들어가요. 근데 자동차 렌탈은 빌려주는 회사의 자동차 보험 형태로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운전 경력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내가 운전 경력이 너무 좋아요. 무사고로 굉장히 오래 운전을 했어요. 그럼 보험료가 리스 쪽이 좀 쌀 수 있겠죠? 자동차 렌탈사는 그냥 일반적인 표준화된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다 보니까. 두 번째, 번호판. 리스는 일반적인 자동차 번호판이 붙어요. 근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렌탈 전용 번호판, 하허호, 이게 딱 박혀요. 그래서 이걸 안 좋아하는 대표님도 분명히 있어요. 부채로 인식되는지 여부. 리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행위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 부채로 잡혀요. 근데 렌탈은 자동차 자체를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렌탈했다고 부채로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업장에 대출을 신규로 일으킬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리스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수증. 리스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은 면세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요. 근데 자동차 렌탈은 자동차를 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붙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요. 이게 사실 또 차이가 크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가세 10%가 붙고 안 붙고 차이는 좀 크다. 왜냐?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도 여기서 좀 차이가 발생하죠. 리스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요소가 아예 없죠. 처음부터 면세 계산서를 끊어주니까.
근데 렌탈은 자동차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요. 10%가 붙은. 그러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뭐 경차, 화물차, 승합차 이런 차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네, 둘 다 없어요. 건강보험료는 뭐 요즘은 별로 차에 대해서는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취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내용이 많죠. 이거를 잘 버무려 볼게요. 이런 경우 리스보다 렌탈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 경차 9인승 이상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 가격적인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9인승 카니발을 하나 렌탈을 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리스랑 렌탈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한 달에 뭐 5, 60만 원, 뭐 7, 80만 원대 가격이 형성이 될 거예요. 9인승 이상 카니발이라면은 리스는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근데 렌탈은 부가세 환급이 돼요. 그럼 여기서 10%가 팍 줄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면에서 렌탈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중저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은 안 되겠죠?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은 안 돼요. 아무리 렌탈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근데 렌탈이 리스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어요. 아까 리스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운전자 경력이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리스는 리스료와 별도로 자동차 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요. 근데 렌탈은 이미 자동차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보험을 따로 들 필요가 없어요. 리스가 한 달에 6, 70만 원을 내고 자동차가 6, 70만 원 낸다. 이 가격을 놓고 보면 비슷하겠지만 1년에 자동차세도 따로 내야 되고 리스는 보험도 따로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승용차는 렌탈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직원들이 또 많이 타는 차가 이쪽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렌탈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세 번째, 사고 경력이 많아서 보험료 할증이 이미 많이 된 차들. 그러니까 운전자가 대표이사인데도 내가 사고를 좀 많이 냈어요. 이미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렌탈이 낫겠죠. 네 번째, 대출이 고액으로 필요한 경우에 리스는 대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대출 한도를 긁어먹어요. 렌탈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신용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렌탈이 유리할 수 있다. 요약해 볼게요. 이런 경우 렌탈이 유리하다. 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이런 경우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서 렌탈이 유리하다. 그리고 중저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렌탈이 유리할 수 있다. 세 번째, 보험료 할증이 이미 많이 돼 있다. 그러면 보험료 쪽에서 이점이 있는 렌탈이 또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대출이 필요하다. 앞으로 사업용 신용 대출이 필요하면은 아예 내 대출과 연관이 없는 자동차 렌탈이 또 유리할 수 있다. 근데 또 리스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특정 번호판이 붙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하허호. 이게 아직까지도 인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뭐 차를 렌탈하고 다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내 그런 소비자들이 아직 있어요. 특정 번호판이 붙는 게 싫은 분들은 이거는 리스가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가 많이 이용하는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벤츠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벤츠 이클을 놓고 비교해도 거의 가격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요. 리스로 갔을 때. 왜냐? 렌탈은 자동차 회사 기준으로 보험이 가입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은 보험료가 그냥 비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외제차는. 그러면 보험료까지 녹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동차세도 많이 붙죠? 이 상태에서 월 렌탈료가 결정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10%가 또 추가로 붙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보험료나 이런 게 고가로 붙은 상태에서 10%가 더 붙는다는 거는 이 가격 차이를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스나 렌탈을 봤을 때 고가의 승용차, 특히 외제차는 렌탈이 너무 비싸지는 경향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스가 좀 가격적인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보험료나 이런 거 따로 내더라도. 결과적으로 자동차는 자기 취향에 맞게 결정하는 게 맞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이용하는 차량이고 내가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다. 그러면 사실 리스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일반적인 뭐 중소형차, 뭐 제네시스급만 봐도 사실 리스랑 렌탈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렌탈을 골라도 되지만 내가 특정 번호판이 붙는 게 싫다? 그럼 리스로 넘어가시는 거죠. 상황을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쫙 풀어놨는데 좀 이해가 되셨었으면 좋겠는데 또 확실히 어려우시다면은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셔서 구체적으로 한번 또 상황에 맞게 상담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가 취득할 거냐, 리스할 거냐, 렌탈할 거냐, 이거는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답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한번 또 이해해 보시고 어려우시면 편안하게 상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